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한입보감의 배한호입니다. 오늘은 가을철 날씨가 살짝 이렇게 추워지게 되는데 이럴 때 조금 먹을 수 있는 따끈한 이 한방차에 관련된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바로 쌍화차입니다. 이 쌍화할 때, 쌍화차 또는 쌍화탕 할 때 이 화자는 화할 화자. 근데 이 화할 화자를 잘 보시게 되면 화할 화자가 앞쪽에 있는 게 쌀을 뜻하는 거고 그 옆에가 입구자가 있거든요. 화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보게 되면 입에 밥이 들어가는 겁니다.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막 짜증이 났다가 막 화가 났다가 잠이 안 온다고 이렇게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입에 밥이 들어가니까 얼굴이 화해지는 거죠. 그럴 때 쓰는 이 자가 화자고, 쌍이라고 하는 것은 양방이라고 하는 뜻인 거죠. 이쪽 저쪽. 그래서 남자도 좋고 여자도 좋고, 이를테면 안도 좋고 박도 좋다. 이렇게 할 때 양쪽으로 뭔가 화목하고 좋은 것. 그래서 쌍화라고 하는 이름이 특별히 붙어 있는, 사실 이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굉장히 신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 탕이 될 것 같고요. 이게 문헌에 보게 되면 이제 화제 국방이라고 하는 책에 이 쌍화탕, 이 쌍화차는 뼈마디가 마르고 초췌해지고 팔다리가 나른하고 또 우리가 기침하게 되면서 목이 건조하고 좀 움직이다 보면 숨이 차고 막 기가 딸린다고 표현하죠. 그리고 안색도 누렇게 떴다. 그럴 때 이제 쌍화차를 쓴다, 쌍화탕을 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고요. 또 감기가 드는 그 감기가 든 상태가 만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기로 인해서 다양하게 이제 병이 생기는 것들, 그런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요 얘기는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쌍화차가 소화기에 되게 좋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중기, 몸 가운데에 있는 기운을 돋궈주면서 위를 편안하게 만들고 또 위가 편안해지니까 또 정신이 좋아지고 또 잘 드시면서 만성 피로에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들이 책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로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 인체에 유익한 게 바로 이 쌍화차가 되는 거죠. 차와 탕은 이 명칭 자체가 다르듯이 조금 다른 겁니다. 쌍화차는 엄밀히 말해서 식품이고 쌍화탕은 의약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성적으로 볼 때는 좀 진하게 차이, 그러니까 용량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의원이나 약국에서 처방을 해드리는 이 쌍화는 주로 쌍화탕을 의미하는 것이고, 뭐 카페라든지 상점 또 온라인에서 주문이 가능한 것은 그 액상 차류 또는 식품인 쌍화차가 되는 겁니다. 뭐 우리가 피곤할 때 쌍화차를 먹을까, 뭐 감기 걸렸을 때 먹을까 실제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뭐 감기에 걸렸을 때 드셔도 좋고 피곤할 때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이제 만성 피로가 반복이 될 때 만성 피로로 인해서 또 다른 질병으로 가기 직전에 이 쌍화차를 드시면 좋고요. 감기도 마찬가지로 감기 시기 전후로 해서 드시면 좋은데, 대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때 만성 피로로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감기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피곤하시다 그러면 1차적으로 쌍화차를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감기일 때 쌍화차를 드시는 건 이 쌍화차 이 음용에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감기 그러면 감기가 생기기 전에 몸이 뭔가 조금 노곤하고 몸이 뭔가 조금 피곤하고 내가 요거 하루 이틀 잘못 보냈다가 오늘 약간 몸이 안 좋은데 내일 자고 나면 감기가 걸릴 것 같다. 그 순간이 있죠. 그 순간이 쌍화차가 딱 맞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감기의 증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쌍화차를 드시는 게 쌍화차의 골든타임인 거죠. 또 한 가지가 감기가 끝나고 나면 뭐 3일에서 또는 일주일 정도 감기 증상이 사라지고 나면 감기 증상은 사라졌지만 몸이 굉장히 고나죠. 되게 피곤하고 감기 전에 비해서 좀 뭐 스트레스도 많은 것 같고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이 쌍화차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 쌍화차 드시는 건 아무 때나 드셔도 좋은데 감기일 때 쌍화차를 드시는 건 꼭 감기 증상이 있을 때를 제외한 전후에 드시는 게 쌍화차의 골든타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감기 증상이 극심할 때는 뭐 콧물도 나고 재채기도 나고 뭐 기침도 나고 할 때 요 감기 초기 2, 3일에 특별히 동반하는 게 발열, 열 증상이거든요. 근데 쌍화차의 특징은 몸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열을 발생. 그래서 감기 초기에 증상이 심할 때 안 그래도 내 몸에 열이 나는데 쌍화차까지 먹게 되면 열에 열을 또 주게 되니까 약간 몸이 더 고나게 되겠죠. 그래서 감기 증상이 심한 2, 3일에는 이를테면 열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내가 셀프로 뭐 타이레놀을 드신다거나 또는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 또는 이비인후과, 어른들 같은 경우에도 내과에 가서 항생제를 복용하시거나 해열진통제를 드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짧게는 한 2, 3일에서 길면 뭐 4, 5일에서 7일까지는 쌍화차를 드시지 마시고 나머지 시기에 쌍화차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감기 시기 때는 몸에 열이 나기 때문에 열을 빼줘야 되는데 쌍화차는 열을 더하게 돼서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런데 또 이게 모든 분들한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감기에 걸리시게 되면 2, 3일, 3, 4일 열이 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감기에 걸리게 되면 내내 오한이 나고 몸이 추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반대로 몸이 더운 게 아니라 열이 나는 게 아니라 몸이 약간 춥다고 느낄 때는 또 쌍화차를 드셔도 됩니다. 그때는 몸의 체온을 높여주게 되면 오한도 조금 적게 만들고 추위도 가시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감기 전후로 일반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감기일 때는 안 드시는 게 좋지만 유일하게 드실 수 있는 게 내 몸이 차다고 느낄 때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2010년도 정도부터 해서는 이제 국가에서 한약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질이 떨어지는 건 퇴출하고 질이 좋은 것만 유통시키기 때문에 개인에 의해서 유통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종의 한약재를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는 자꾸 신토부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계적으로 한국산 한약과 전통 원료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산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모든 건 원산지가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그래서 특히 이제 전통 원료, 전통 약재, 한약, 특히 쌍화차 재료 같은 경우에도 그 기원과 원산지에 따라서 써야 되는 겁니다. 감초의 원산지는 중국이거든요. 뭐 이를테면, 그리고 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써야 되지 꼭 국산이다 이런 걸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나온 그 보고 자료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여기에서 항피로 효과라든지 이 면역계 활성 효과가 있는 쌍화탕, 이 원재료로 이 한약재에 대한 어떤 품질, 뭐 안전성 검사 이런 것들을 이제 시행을 한 건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구성 약재인 작약, 환기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비교 분석한 결과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표물질 함량이 시중에 나와 있는 쌍화탕, 쌍화차 말씀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기준 이상을 나타내서 품질이 우수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중금속에 들어가 있지 않느냐 또는 뭐 잔류농약, 뭐 곰팡이 독소 이런 게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이런 것들도 기준치 이내로 검토된 걸로 이미 정리가 된 거니까요. 또 쌍화차, 쌍화탕 안심하고 또 음용이나 복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앞에 쌍화차가 여기 앞에 지금 쌍화차가 나와 있는데요. 쌍화차 셀코 TV에서 인기리에 나가고 있죠. 자, 여기 쌍화차. 이 쌍화차는 이렇게 지금 식어 있는 건데, 식어 있어도 그 고유의 달짝하면서도 향긋한 이 균형 잡힌 말 그대로 음양의 조화가 갖추어져 있는 그 향이 나는 거죠. 좋다. 잘 만들었다. 자, 이렇게 환절기 건강도 되찾고 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이 쌍화차 한 잔 어떠신가요?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우리가 다양한 또 차를 찾게 되는 건데요. 사실 저도 이제 서울 인사동에 자주 가게 되는데 어디 지역에 가더라도 카페, 찻집에 가게 되면서 저도 이 차를 또 한 잔씩 꼭 마십니다. 무슨 차냐? 바로 대추차입니다. 이 대추차의 가장 중요한 효능 그러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불면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불면증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뭐 불면증 주변에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불면증은 우울증의 초기 증상입니다. 불면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 시작이 될 때 잠을 못 자는 거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불면증 관리가 잘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큰 병인 이제 중증 우울증으로 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불면증 단계에서 이 불면증이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이 전통적으로 불면증에 우리가 아주 좋은 약재로 많이들 처방하고 추천을 하는 게 우황청심원입니다. 우황청심원. 우황청심원 그러면 다들 불안, 초조, 긴장할 때 시험 보는 전날 먹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우황청심원이 뇌랑 마음을 다스리는 약인 거죠.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우황청심원이 불면증, 불안, 긴장, 초조에 효가 나는 그 우황청심원의 구성 성분 중에서 효능을 발휘하는 측면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황청심원에 대추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대추가. 우황청심원은 만드는 과정에서 흔히 전통적으로 한자라고 그래서 우황청심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대추가 평균 몇 알이 들어가냐면 20알 정도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우황청심원을 이렇게 이제 알맹이처럼 만들려면 이를테면 알맹이처럼 만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한데 대추 육을 쓰는 거죠. 그래서 우황청심원이 불면증의 어떤 효능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대추가 이제 한 몫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실제로 강의하러 많이 다니다 보면 청강하시는 여성분들의 거의 반 이상이 불면증이다. 불면증 있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그러면 청강생 분들의 거의 반 정도가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불면의 밤이 있을 때 뭐 우황청심원을 굳이 안 드시더라도 대추만 이용을 해도 이 불면증에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대추라고 하는 것은 대추 자체도 약간 따뜻한 성질입니다. 더운 성질은 아니고 한약적으로 따뜻한 거랑 더운 것이 좀 다른데 몸을 살짝 이렇게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서 몸이 찬 분들이 많죠. 손발이 차다, 아랫배가 차다. 그러면서 뭐 생리통이 있거나 또는 그래서 임신이 잘 안 된다. 산부인과에서 검사상 정상이지만 임신이 안 되는 그런 분들한테 또 이 대추차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어떤 독성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어떤 동물성 재료들의 어떤 특징이 기름기가 많이 뜨다 보니까 그 기름기가 이제 대추 쪽으로 많이 들어가서 대추가 기름기 동물성 지방을 끈적끈적하게 주변에 이제 먹게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그걸 먹지 말고 이제 버리자라고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 안에 대추가 들어가는 이유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계탕이라든지 하다 보면 재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특히 이제 한방 삼계탕 그러면 거기에 요즘 뭐 엄나무를 비롯해서 뭐 오가피를 비롯해서 황기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런 약재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하기 위해서 대추를 쓰는 거고 그렇게 이제 수용성으로 우러난 이후에는 기름기가 묻어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어서 뭐 이제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한 가지 팁은 이제 대추를 이용을 하실 때 대추는 넣고 싶은데 대추 단맛 때문에 당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당뇨가 있는 분들이 대추를 가지고 뭔가 재료를 이용해서 쓰실 때는 당뇨가 있는 분들은 껍질을 자르지 않고 마른 대추를 통으로 쓰시게 되면 이제 간접적으로 단맛이 우러나와서 혈당은 적게 올리면서 우리가 단맛을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당뇨가 없으신 분들은 그 마른 대추를 쓰실 때 이제 그 칼집을 낸 상태로 쓰시거나 약간 잘라 쓰시게 되면 안쪽에서 과육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맛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제 대추차가 나와 있는데요.
요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이 대추차가 아주 이게 은근하게 묵직하게 이렇게 나오죠. 요 대추차 요걸 가지고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아유, 지대로다. 대추차는 이렇게 먹었을 때 약간의 진한 건더기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건더기가 적당한 식이섬유랑 양질의 약간 씹히는 맛처럼 이렇게 들어오면서 좀 속을 든든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자, 날씨가 이렇게 점점 쌀쌀해질 때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이 대추 본연의 깊은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이 대추차, 뭐 커피도 좋지만 또 커피 대용으로 이 대추차 한 잔씩 드시는 것도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또 명절도 돌아오고 여러분들이 관심이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해요. 홍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홍삼은 정말 여러 가지 작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혈압도 떨쳐주고, 그 다음에 당도 떨쳐주고, 그 다음에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작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항암 작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많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홍삼이죠. 그럼 홍삼에는 사포닌 성분이 많죠. 일반적으로 우리 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비누 같은 게 거품이 나잖아요. 이렇게 거품이 나는 이런 물질들을 사포닌이라고 그래요. 특히 그 중에서는 진세노이드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진세노사이드라고도 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홍삼 제품을 먹을 때 이런 성분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RB1, 그 다음에 RG1, RG3, 그 다음에 뭐 RH2, 컴파운드 K. 이게 써진 것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진세노이드가 발효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고, 이렇게 과정에서 만들어진 물질에 따라서 작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 항암이 가지고 있는 그 효과를 내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홍삼 속에는 이렇게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어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도 좋고, 우리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홍삼을 가장 효과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인삼이나 수삼이나 찌게 되면은 이게 홍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홍삼을 인삼보다 사포닌 성분이 훨씬 높아져요. 그래서 효과가 좋죠.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효과를, 그리고 홍삼은 어떤 사람은 먹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효과 안 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는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발효 홍삼이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홍삼은 어떤 그 제형으로 만들더라도 그 효과는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인삼 같은 경우는 홍삼에 비해서 어떤 열성이 강한 사람들한테 인삼은 조금 자제를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보다 홍삼은 조금 덜하고, 그 다음에 가공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제형화하는 거, 뭐 절편을 한다든지 즙을 낸다든지 뭐 액기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홍삼을, 이게 인삼은 상당히 저장이 좀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홍삼이 되면 여기서 쪄서 말리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가 있고, 또 홍삼이 됐을 경우에는 사포닌 성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삼이 됐을 경우가 훨씬 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인삼은 그 토양 재배할 때 한 지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재배를 하지 못한대요. 우리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엄청나게 끌어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기간이 너무 지나서도 별로 좋지 않고 또 너무 짧았을 때도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가장 제품을 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4년에서 6년. 이게 4년근이나 6년근 사이의 제품을 쓴대요. 근데 3년근 이하는 사포닌 성분, 유효성, 사포닌이 없으면 크게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효 성분이 없기 때문에 큰 그 효력이 없는 거고, 또 6년을 넘었을 경우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품질이 오히려 떨어진대요. 홍삼은 일단은 열이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피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한의사는 아니에요. 양방이지만 사상 체질이라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런 거를 볼 때 소양인이나 그 다음에 태양인 이런 경우에 열이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조금 좀 자제하는 게 낫고, 근데 소음인들한테는 좋은데 의외로 태음인들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고, 자가 면역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장기 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홍삼이 항응고 작용을 약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혈성 있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 있는 경우에 홍삼이 혈당을 떨칠 수도 있고 혈압도 떨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주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럴 때 잘못하면 저혈압을 뚝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도 주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뇨 있는 사람들 경우에도 저혈당을 잘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도 주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임산부라든지 수유부라든지 어린애들 사용하는 경우에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고,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삼은 이게 어떤 사람은 먹고 아주 좋은 효과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정설로 되어 있는 부분은 장 안에서 홍삼을 발효시키는, 특히 우리가 이제 진세노이드 성분을 RG3라는 아주 강한 면역 작용을 하고 항암 작용을 하는 이런 RG3라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인 RH2, 특히 RH2 같은 경우는 우리 암 치료하는데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RH2 같은 경우는 암세포 자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악성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파운드 K라는 게 있어요. 진세노이드 마지막 단계의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컴파운드 K도 마찬가지로 항암 작용이나 면역 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만들어서 우리 몸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홍삼에 대해서 이것을 이렇게 분해하는, 발효시키는 균이 있어요. 프라보텔라 오리스라는 그런 균이거든요. 근데 이 균이 없는 사람들 발효를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 우리가 이 균이 없는 사람들이 한 37.6% 통계 자료에 보면은, 그래서 한 40% 정도 사람에 있어서는 이 균이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균이 없는 사람은 홍삼을 먹어야 별 효과가 안 나요. 밖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서 이런 성분들 자체를 아예 만들어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도 사실은 발효 홍삼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먹는데 별 효과가 없고 느끼지를 못한다, 이런 분들은 발효 홍삼을 드시면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가 특히 암 환자들한테는 RG3하고 RH2가 아주 중요합니다. 되게 이제 RG3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분 표시가 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RH2는 워낙 변이가 심해요. 우리가 RG3에서 한 과정에 발효를 하면
RH2가 되고 또 다음 과정이 컴파운드 K거든요. 그래서 RH2가 중간에 아주 어중간한 단계예요. 그래서 발효를 하는 가운데 순간적으로 컴파운드 K로 넘어가 버리든가 아니면 RG3로 남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 RH2가 이렇게 QC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호환될 수 있는 그런 홍삼이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홍삼에서는 그냥 홍삼을 먹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꼭 발효 홍삼이 되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른다면 저는 우리 환자들한테 일반 홍삼보다는 발효 홍삼을 권합니다. 근데 좀 가격은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명절도 다 닥쳤는데 우리 명절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되고 그 선물이 여기 앞서서요.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그 한국 사람들 건강을 지키는 우리 그 성분 중에 가장 제일 1번이 홍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어떤 효과를 내고 어떤 사람한테 먹으면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처서 매직이란 말이 있죠. 이게 정말 아무리 여름이 뜨거워도 처서가 지나가면 뭔가 이렇게 찬바람이 슉 오는 것 같고 가을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제 발로 걸어옵니다. 자, 환절기 건강 챙기는 방법을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방내과 전문의 배한호입니다. 네, 선생님은 타고나길 한의사신 것 같아요. 왠지 이렇게 모습만 봐도 네. 병이 나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갈까 하는데 이렇게 면역력이란 이야기를 우리 굉장히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면역력이 떨어졌다 하는 어떤 몸의 신호가 있을까요? 신호가 있죠. 이제 면역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기능이니까 나를 지키는 기능의 최전선이 사실은 온몸의 피부거든요. 그러니까 피부 표면의 방어막을 가지고 피부 안쪽으로 뭔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피부 점막에서 우리 몸에서 제일 약한 고리가 사실은 코거든요. 코 안쪽. 그래요? 코 안쪽 점막에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비염도 오게 되고 재채기 하게 되고 또 특별히 요 시기에 여성분들은 피부 발진, 뾰루지 이런 것들도 더 나게 되는 그래서 피부만 보게 되면 아, 내 면역력이 떨어졌구나. 원장님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뭐 산삼, 녹용 이런 거 막 해서 드시나요? 50이 넘어가고 50대 중반이 되니까 제철 음식만 갖고서는 이 환절기 면역력의 어떤 방어가 안 돼서 조금 이제 보양식, 네. 다양하게 조금 일반 음식보다는 에너지가 조금 더 많다. 좀 특별히 뭔가 좋다.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양식 하면은 우리가 보통 뭐 삼계탕부터 해서 그렇죠. 장어, 속꼬리, 추어탕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보양식이 된다는 기준점이 있을까요? 식품은 일상적인 에너지를 주는 거고 식품으로 안 되면 약선. 약은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쯤 있는 것. 약선 요리. 뭐 네, 이런 거. 그렇죠. 근데 그 다음이 이제 뭐 양약이나 한약 이런 건데 그 약선이라고 하는 영역 속에 일종의 체력을 보충해주고 양기를 준다라고 하는 이제 보양식이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거 그러면 뭐 최근에는 가장 많이 사실은 핫한 게 이제 흑염소라고 할 흑염소 수 있겠죠. 좋다고 하죠. 네. 오. 그럼 한방에서도 이런 흑염소에 대한 얘기가 혹시 나와 있나요? 기록적으로 보게 되면 숙종이 즐겨 드셨던 걸 흑색탕. 흑색탕. 뭔가 까만 탕이라는 거죠. 근데 그 재료를 보니까 까만 것들을 가지고 은은하게 달여서 드셨다라는 건데 그럼 까만 것들이 뭐냐 보니까 흑염소, 오골개, 그리고 오골개. 검은색 콩이라고 할 수 있는 흑콩 이런 것들 검은 것들만 모아서 잘 달여서 이제 숙종께서도 체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챙겨 드셨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조선시대 왕 17분 중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 영조신데 이분도 흑염소를 즐겨 드신 걸로. 이게 뭐 왜 근데 염소 중에서 흑인가요? 왜 흑염소가 더 좋은 거예요? 뭐 콩을 보더라도 흰콩은
백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검은 콩은 흑두라고 얘기하는데 검은 콩인 서리태, 서목태를 따로 부르는 이름이 뭐냐면 약콩이거든요. 어떤 약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봐서 약콩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염소도 뭐 백염소도 있고 뭐 황염소도 있고 흑염소도 있지만 그 중에서 검은색을 가진 흑염소가 이를테면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힘을 더 준다. 그래서 그런 가설하에 몇백 년 동안 먹어왔더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검은 음식들이 조금 더 최근에 와서도 이제 뭐 블랙풋이라고 그래서 네, 조금 블랙풋. 더 여러 가지 이제 성분들을 가지고 몸에 좋다 이렇게 또 표현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흑염소의 효능을 한번 쫙 쉽게 정리를 좀 해볼까요? 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흑염소를 가지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먹어왔던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면 피로를 회복한다. 그게 첫 번째고요. 아, 피로 회복.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흑염소 그러면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여성들의 어떤 그 산후출혈, 뭐 산후의 복통 그리고 냉대화라든지 수족냉, 즉 특별히 여성들이 뭔가 몸이 불편할 때 또 이제 흑염소의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현대적으로 볼 때 불포화 지방산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흑염소 먹고 체하는 경우가 드문 거죠. 그래서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으로 인해서 소화도 돕고 그리고 혈액순환, 동맥경화 이런 거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평균 수명이 길어지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안 또 시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저 백내장, 녹내장 다 있거든요. 술도 그러- 하고. 열심히 더 그러면- 먹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뭐 불포화 지방산이 혈관도 청소해주고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여성의 자궁을 보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뼈를 또 튼튼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여성들이 50대 이후에 폐경이 되게 되면 골감소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흑염소 자체가 뼈를 다스리는 콩팥의 기운을 좋아지게 만들어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들도 있고요. 또 예전엔 흑염소를 또 언제 먹였냐면 놀래거나 또는 감기에 걸렸거나 그래서 밤에 자다가 41도가 넘어가게 되면 경련이 생기니까 몸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내뱉어내는 게 구토인데 그러고 난데 다음날 뭔가 애들한테 또 흑염소를 조금 더 챙겨주게 되면 맞아요. 애들이 그랬던 또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허할 경험적으로 때 기력 그렇죠. 보충 이런 거 많이 했죠. 그리고 또 흑염소를 드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피부를 또 윤택하게 하는데도 또 도움이 되고요. 또 전반적으로 남성들에게도 전립선을 비롯한 온양지제로서 남성력을 좋아지게 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정력. 네, 정력에도 도움이 된다. 이런 기능들이 다양하게 현재 나오고 어렸을 있습니다. 때 보면은 그 흑염소 다리는 예전에 흑염소집, 뭐 개소주집, 뭐 탕제원, 뭐 한약방, 뭐 이렇게. 네. 저 흑염소 진액을 먹고 있거든요. 아. 네, 너무 몸이 피곤하고 뭔가 이렇게 노화가 되는 게 느껴져서 네. 남편하고 저하고 같이 흑염소를 먹은 지가 몇 개월 정도. 흑염소를 먹자 그래서 약간 좀 냄새가 역하지 않을까라는 예전에 생각이 그랬죠. 들었는데 네. 예전에 네. 먹었던 네. 기억에 안 그렇더라고요. 요즘은 그렇죠. 여기 지금 있는데 네. 네. 한번 같이 좀 아, 드셔보실래요? 네네. 이런 거 좀 잘라서 야, 색깔은 색깔은 요렇게. 진한 와인 색깔 같은. 약간 밤색이 나는 네. 짠 한번 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이게 먹기가 편하더라고 나는. 아, 요즘 그렇죠. 그냥 오히려 일반 한약보다 좀 덜 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이제 기술들이 좋으니까 네. 이렇게 다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뭐 효소로 분해를 한다거나 계속 탕전을 하면서 위에 뜨는 기름을 계속 빼내야 되는데 흑염소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잡내도 없고 또 이제 다양한 전통 부재료를 넣어서 이제 좀 먹기 편한 그런 형태로 많이 정말 나오는 것 맛이 같습니다. 깔끔해. 냄새 전혀 안 나고. 흑염소를 한약 냄새 정도? 흑염소를 마음에 드셨다면 저는 흑염소 전골을 한번 드셔보시면 전골? 전골 한번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흑염소 고기에다가 막 들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뭐 깻잎 이렇게 넣고 이제 전골 형태로 끓여서 먹게 되면 정말 땀도 푹 나면서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흑염소 고기가 전골. 고기가 쫄깃쫄깃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질 때 한 두세 달에 한 번 꼴 정도로 드시면 좋고요. 그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흑염소 수육으로 넘어가시면 흑염소 수육은 특징적인 게 찰 때 먹는 거거든요. 대부분의 고기는 따뜻하게
이렇게 이제 먹는데 네. 제일 맛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는 흑염소 수육. 그 마지막까지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근데 것 뭐 같습니다. 수육이나 전골은 우리가 쉽게 먹을 수는 없는 거니까 집에서 만들기도 어렵고 그렇죠. 쉽게 먹을 수 있는 거는 흑염소 진액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일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전해 내려오는 얘기에 보게 되면 평생에 걸쳐서 흑염소를 3번 정도는 먹어야 사람이 재구시를 한다. 태어나서 네, 태어나서. 그런데 아기 낳고 40 전에 먹어라. 저 60대 안 되나? 60이 넘으셨나요? 네. 조금 안타깝습니다. 얼굴은 뭐 40인데 네, 얼굴은 38 정도 이렇게 아직 1, 2년 우리 친하게 지내요 선생님. 1년 남으신 것 같은데 얼른 챙겨서 그런 그래도 정도. 지금이라도 먹으면 그렇죠. 챙겨서 이렇게 꼬박꼬박 뭐 분기별로나 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개 먹잖아요 하루에. 그리고 여성한테 특히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맞는 그렇죠. 거죠? 여성들한테 많이 챙겨줬던 게 흑염소기도 한데 또 최근에는 뭐 남성분들도 또 많이 드시니까 그리고 요즘은 흑염소를 보게 되면 어린이들도 또 챙겨서 수험생들도 체력 떨어질 때 흑염소 진액 챙겨 드시고 어르신들도 체력 떨어지고 수술 이후에 또 흑염소를 챙겨 드시더라고요. 제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네요. 제가 큰아버지가 외과 의사 하셨거든요. 네. 큰아버지가 외과 의사 하셨는데 예전에는 그 병원에서 수술을 하고 나면 보신탕 먹으라고 네. 의사 선생님들이 맞아요. 90년대까지 그랬어요. 자궁 옛날에. 수술을 하고 뭐 유방 수술을 하거나 허리 수술을 하고 보신탕을 먹으라고 했는데 지금 세대가 바뀌어서 문화적으로 안 먹으니까. 보신탕을 못 먹게 하거나 네. 안 먹게 하니까 뭔가는 먹어야 되겠고 그 수요가 이제 흑염소로 넘어가고 있는. 그래서 요즘 굉장히 인기구나. 네, 그래서 병원 쪽에서도 수술을 하고 또 흑염소라도 챙겨 먹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나이가 드시고 무릎 수술하고 허리 수술하시면 흑염소 챙겨 먹어야지 하고 또 흑염소 진액 챙기시고 그래서 뭐 남녀노소 요즘은 골고루 드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뭐 흑염소 먹으면 혈압이 오른다, 뭐 살이 찐다 이런 속설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잘못된 건가요? 내가 원래 뭐 열이 너무 많다. 그리고 적당히 드시다가 좀 중간에 중단도 하셔야 되는데 뭐 1년 365일 계속 드신다 이러면 혈압이 이제 올라가는 경우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본인이 많이 먹겠다고 하루에 뭐 3포 이렇게 더 이상 드시다 보면 이제 설사도 나고 이러기 때문에 뭐 그건 모든 거에 공통적이지만 이제 과유불급 적당하게 최소 1포 보통 2포 내가 체력이 많이 떨어진다 싶으면 한 3포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근데 잘 고르는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나와 있는 제품들도 많고 제품들이 형태도 많죠. 다르고 하니까 네. 팁을 좀 주세요. 이렇게 골라야 된다. 제일 중요한 게 흑염소 제품이니까 흑염소 함량을 보셔야 되는데 흑염소 함량이 무조건 높다고 좋고 무조건 낮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안에서 많이 먹고 싶다. 그럼 흑염소 함량이 높은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장이 좀 약하다. 그러면 또 흑염소의 함량이 낮은 제품도 오히려 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함량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함량. 두 번째가 요즘 문제가 되는 게 특히 이제 암 흑염소냐 이런 것들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국내산이고 암 흑염소가 좋다. 뭐 그런 것들까지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한 3년 전부터 흑염소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흑염소가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 라는 건데 흑염소가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아라키돈산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 아라키돈산이 혈당 쪽에 도움이 된다라는 게 최근에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당 함량이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고 먹기는 좋지만 뒤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 사양 벌꿀, 뭐 아카시아 벌꿀을 넣게 되면 실제로 또 당을 올릴 수가 있으니까 당분까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뭐 부재료도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실제보다 함량 미달인 제품들도 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기름기 밖에 뜨는 기름기를 제거해내야 잡내가 안 내기 때문에 그런 공정까지 좀 필터링해서 거친 것인지까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제가 같습니다. 지금 2포 먹었는데 노당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노당 그렇죠. 노당, 그러니까 당이 없다는 거잖아요.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요즘 정말 면역력이 화두이지 않습니까? 검은 보약, 신비의 명약이라고 하는 흑염소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 우리 선생님과 한 방송이 아마 우리 셀코TV 시청자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한호 선생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리하는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안녕하세요. 그의 초 강미영입니다. 오늘 아직도 여전히 날씨가 여름 날씨야. 우리 좀 간단하게 그러나 좀 영양가 있는 걸로 좀 먹어야 되지 않을까? 자기는 맨날 간단하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있잖아. 간단해 보이나 간단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주스 만들어 먹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래, 해보니까. 맞아.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우리 늘 먹는 한국인의 밥상으로 오늘은 뭐 찌개하고 전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브라보. 그런데 내가 제일 못 먹는 게 있지, 우유. 그래, 우유를 못 먹고. 나는 우유만 먹으면 화장실을 잘 가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세련되게 생겨서 우유, 뭐 치즈 이런 게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영 촌스러워갖고 이게 힘들어. 치즈, 우유 다 곤란해. 근데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러니까 꼭 좀, 먹어야 돼. 좀 이렇게 먹고 화장실 안 갈 수 있는 방법으로 우유 제품, 유제품을 좀 먹을 수 있는 게 없나? 전에는 젊음이 있으니까 꼭 내 몸에 뭐가 좋다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진짜 공급해줘야 돼. 그치. 부모한테 받은 거 다 쓰고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제는 진짜 넣어주는 게 다인데 그러니까 좀 몸에 괜찮은 거 그런 걸 신경을 쓰긴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뭘 한번 먹어? 우리 우유 중에서 제가 보통 우유를 잘 못 먹잖아. 그런데 그 좀 독특하니까 양 중에서도 산에서 사는 산양 우유가 괜찮다고 그러더라. 사냥류는 원래 저기 아토피 있는 애들 먹는 우유인데. 그래 아토피 그럼 괜찮아져 정말? 아니 우유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 유당 성분이 아토피를 악화시키는 게 있어서 우유 먹을 때 아토피 심해지는 애들은 이유식 먹일 때 사냥류 먹이면 아토피 발병률이 좀 떨어지지. 그럼 네가 준비한 거니까 한번 먹어볼까? 그래 한번 먹어보자. 칼로리 오, 맛있겠다. 색깔도 이쁘다. 색깔이야 뭐 원래 항색인데 뭘 왠지 껄쭉하면 괜찮을 것 같아. 죽도 좋아. 일단 Cheers. 내가 좀 많이 먹어볼게. 고생했어요. 옛날에 분유 타 먹던 기억나네. 그 맛이다. 음. 어릴 때 우리 어릴 때 먹던 우유 그 맛이야. 분유 타 먹는 분유 맛이 나. 분유 맛이 나. 분유 맛. 맛있어요 근데. 고소하네. 이제 배 좀 야. 불러요? 이제 오늘 뭐 해 먹을 거야? 힘도 좀 나니까 먹어야지. 그래 우리 오늘은 그러면 감자하고 그 새싹뿌리를 부시고 뭐를 할 건지 머리를 한번 써보세요. 감자하고 새싹 연결이 안 된다. 고가 없어서. 그래. 아이 새롭게 해봐. 이제 재료 준비를 좀 해보시고 갖고 와보세요 재료 좀. 일단 요거 재료를 보니까 찌개는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 밥도 하고 찌개하고 된장 있으니까 된장찌개는 그림이 그려지는데 된장찌개니까 요거는 지금 새싹뿌리거든요. 이 새싹뿌리가 이게 새싹뿌리라고? 이게 새싹뿌리야. 부추 아니야? 아니야. 새싹뿌리야.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부추가 훨씬 길고 훨씬 더 연해 부추가 더. 얘는 굉장히 연하게 생겼으나 외유 내강이라고 조금 질겨요. 그래서 그런데 풀 냄새가 나는데 뭐 찌개에다 이렇게 잘라 넣을 거야? 약간 잘라 넣어야지. 왜냐면 찌개에다가? 그럼 찌개에다 부추 마지막에 넣듯이 약간 썰어서 넣으면 이게 워낙 몸에 좋아 새싹뿌리가. 사실 뭐 그래? 입에서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어. 너무 써. 약간 쓴맛이 있는데. 원래 쓴맛 우리 쓴맛이도 먹잖아. 뭐 맛 입에서 좋은 맛 다 먹나? 조화롭게 먹으면 맛도 쓴맛도 좋아지는 거야. 조화가 중요해. 좀 푹 삶아야 될 것 같아. 약간 섬유질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섬유질 많아요. 고구마의 수분배가 얘가 이래. 그래서 변비 그래? 진짜 좋아. 변비에 좋다고? 근데 칼륨도 또 엄청 많대. 그래? 그거 그래갖고, 먹어야 되겠네. 엄청 많고 뭐 된장은 내가 그냥 일단 이것도 불려야지 좀. 그렇지. 물 넣고 육수부터 해야지. 끓일까? 많이 넣어. 그러니까 끓일까 그냥 끓여야지. 넣고 끓이자고 좀 불려서 끓이면. 아니 얘는 그냥 넣고 끓여서 그다음에 담가 놓으면 되지. 그럼 많이 아니 넣을까? 그만 넣어. 2개만 넣으면 될 것 같아 이 물에. 그럴까? 이 물에. 오케이.
이 사람이 저축이 없고 있는 대로 다 쓰는 사람이 있거든. 자기 좀 그런 것 같아. 이런 어이구. 포를 보면 그냥 다 집어넣어. 다 먹어야 될 것 같아. 두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두고. 됐고. 그다음에 보나마나 이거 다 씻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뭐 일단 까고 감자를 좀 까주세요. 씻어서 까야 되지 않나 이거? 좀 씻어서. 이걸 전부 다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다 놓으면 흙이 흐르니까 여기다 놓지 말고. 일단 여기 계란은 빼놓고 이거 전부 다 씻어야 될 것 같은데 다 이거. 씻어 갖고 와요. 됐어.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나? 이제 된장. 찌개 재료를 이거 지금 끓이고 있으니까 끓이고 있으면 됐고. 육수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된장찌개에 넣을 거. 전자찌개 감자가 제일 여기서는 끓이려면 시간이 걸려요. 아, 그래? 그러니까 감자부터 까야지. 감자 까야지. 그내 어. 최애 아이템이야. 20년도 맨날 네가 부엌에서 이거 하고 있더라고 나 보니까. 그거 너무 사랑해. 그래. 아이고 자기랑 나랑은 방향이 다르다. 어떻게 미는 거야? 자기 손 다칠까봐 그러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거든 이렇게. 안 다쳐 이거? 안 다치는데 오. 나는 몸을 바쳐서 음식을 하고 자기는 내 몸을 아끼는 저 손을 못 쓰네. 내 몸을 일단 처음 쓰는 장비라서 이게 좀 많이 깎여 나가야 되는구나. 이걸 몇 개나 까? 우리 이거 찌개도 넣고 그다음에 감자 전도 할 거니까 많이 감자 전을 한다고? 감자 전 할 거예요. 아. 이거 전하는 김에 좀 음. 같이 하면 좋지. 야, 숙달된 조교가 한번 좀 해봐봐. 숙달된 조개는 뭐 나는 숙달된 조교가 그냥 칼로 깔래. 내가 칼로 까나 속도는 나는 비슷하다. 이게 더 훨씬 나는 좋아. 그게 나는 칼로 까는 게 어렵던데. 손이 크니까 큰 칼 쓰는 게 어렵지는 않아. 손 나만큼 크니까 나는 손이 커서 창피했었어. 왜? 그래갖고 남자가 내가 악수를 하잖아. 내가 남자보다 손이 크다. 그 자기도 나보다 손 안 커. 그래서 내가 남자들이 있잖아. 손 잡으려고 그러면 제일 싫었어 그게. 손이 커서. 손잡으려는 남자가 있었어? 탑 시크릿이야. 그다음에 이제 된장찌개 준비해 주세요. 된장찌개를 준비하려고 그러면 준비해서 그릇 좀 갖고 오자. 된장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된장은 나중에 풀고 감자를 넣고 먼저 살짝 끓이는 게 좋아. 왜냐하면 된장을 넣으면은 잘 안 익어. 감자를 넣었을 때. 그렇게 너무 얇게 하면 다 부서져. 조금 좀 크기가 있어야지. 그게 이제 그 요리하는 사람의 취향인데 나는 이게 두꺼워가지고 약간 감자가 덜 익은 느낌이 날 때 그게 제일 싫어. 아니 익히면 되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부서져 갖고 국물이 탁해지기가 쉬워. 그래? 그러면 좀 약간 깍둑 썰기로? 깍둑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 굽기는 돼도 왜냐면 금세 끓이면 되니까. 그리고 된장을 푼 다음에는 익는 속도가 늦어져. 알지? 왜 그런지. 이제 연불이 들어가니까 끓는 점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물리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지. 요리하고 상관없이 내가 아는 거지. 그런데 이거를 물리를 몰라도 요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런지 알아 그냥. 됐어. 이건 무조건 넣자는 거지 먼저. 이거를 그렇지 넣자. 넣고 끓이자. 그래서 슬쩍 끓이면 그때 끓여놓고 그 다음에 된장찌개에 들어가야 될 게 양파. 파하고 이 정도 넣어야지. 양파 썰고. 양파 썰고 고추 두부하고. 썰고 두부 이거 쉽지 뭐. 버섯 있고 이러면 되는데 우리는 오늘 새싹보리를 넣을 거니까 다른 재료 넣을게. 이게 뭐 야채가 들어갈까? 아니 된장 이제 이제 넣어야죠. 된장 들어가야 되지. 된장 풀어놓으세요. 거기 숟가락이 자기가 서걱서걱한 거 싫어한다는데. 한 숟가락. 네, 넣어보세요. 국을 끓일 때는 뜬 물에다 한다. 아린 맛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찌개는 그냥 맑게 끓이면 돼. 된장은 이거 우리 집 된장이라며. 딱 냄새가 우리 집 된장이야. 고추는 나중에 넣고 양파. 너는 좀 뒤로 빠져. 이게 뭐 된장찌개. 오늘은 이제 새싹보리를 메인으로 넣을 거라 이게 다른 재료가 좀 약해요. 괜찮아 그래도. 그래서 그다음에 두부 안 깨지게 조심스럽게 퐁당퐁당.
퐁당퐁당. 몰라요. 그래갖고 하나도 몰라갖고 저기 딸이 미국에서 왔는데 아빠가 요리하는 걸 모르는 거야, 얘가. 그래갖고 제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빠 요리할 줄 알아? 요리 잘하거든요, 원래. 내가 은영이 밥도 해먹이고 라면도 끓여 먹이고 한 적이 있는데. 언제? 그러니까 참 기억이 같이 했다는데 네 기억 다르고 내 기억 다른 게 이게 우리 인간의 슬픔이야. 그지? 어? 나름 한 게. 나는 뭐 다 해줬대는데 아니 한 거 많아 자기. 많은데 별로 이제 기억에 남는 걸 안 해서 그래. 이 사람은 기억에 남는 거는 무슨 이벤트야. 큰 일에 나타나거나 뭐 큰 일을 행사를 했다거나 인간의 삶이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벤트는 난 필요한 것 같아. 이벤트가 좋은 것 같아. 나는 옛날에는 이벤트 쑥스럽고 그런 거 뭐하러 하나 그랬는데 우리의 삶이 너나 할 것 없이 단조로운 삶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는 그 삶을 중간중간 매듭을 지으면서 재밌게 해줘. 그래서 이벤트는 필요한 거야. 그냥 이벤트를 무시하지 마. 혹시 기억에 남는 없어요. 이벤트가 기억에 남는 거 자기 기억에 남는 거부터 얘기해봐. 나도 뭐 이벤트 받은 기억이 없어. 나도 자기 준 거는 없어. 근데 왜 참이라고 그래? 둘이 서로 안 한 거지. 그래도 가끔 이벤트를 하지. 내가 나는 자기가 이벤트라기보다 자기가 의국에 있을 때 장미꽃 백송이를 집에서 애기 키우는데 사다 준 적이 있어요. 빨간 장미. 근데 나는 그때 그 레지던트 월급으로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 빨간 장미를 백송이 산 게 돈이 너무 아까웠어. 사실은 그 감성보다도. 아, 정신없이 진짜 이런 걸 사모니 하네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속이 상해가지고 그거를 베란다에 말렸어요. 그때는 드라이 플라워도 인기였어. 그랬어. 그런 애는 그러고는 뭐가 있었는데. 애들을 입고 하니까 그걸 말리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베란다에 딱 장미꽃 한 이파리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아 그때 이거 말렸지. 하나도 없어. 다 날라가고. 너무 미안했어 그때는. 그래서 근데 내가 그런 걸 싫어하니까 그다음부터 안 했던 것 같아. 오히려 여자가 그런 거에 반갑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그래서 현금으로 하잖아. 매사. 현금은 서로 돈을 아끼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도 안 이렇게 메모러블 하지 않아. 예, 학생 때도 학교 선생님 할 때도 애들이 선물 준 거 있잖아요. 지금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건 기억에 남아요. 난 선물이 좋은 것 같아. 그냥 아빠. 응? 이제 그만 이제 하고 나중에 또 거품 좀 뜨면은 그때가 하고 이 새싹보리가 질겨. 그러니까 상송송송송 썰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파란색을 요걸로 내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양이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게 국물이 많고 지금 새싹보리 넣으려고 그래서 조금하게 그렇지. 그래서 한 입에 넘어갈 수 있게끔. 안 씹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새싹보리가 그렇게 씹기가 쉬운 그런. 이것보다 더 채를 총총총 썰어야 그것도 되겠구나. 쓰는데 그 정도 쓰면 딱 좋아요. 그래갖고 그냥 떠먹는 거 건강에 좋으니까 우리 건강식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는 건강식으로 먹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변비, 그 다음에 칼륨이 많다고? 포타슘? 칼륨도 많고 그래서 콜레스테롤에도 좋고 포타슘 너무 많아갖고 너무 많으면 뭐가 있지 그게? 그래서 고칼륨증이 생기는데 이게 칼륨이 너무 들어가면 많아서 뭐가 되냐면 나트륨이 잘 배설이 돼. 그래서 혈압도 좋겠는데 그러면? 그래 그런 얘기 나와? 콜레스테롤 그런 얘기 있더라고. 혈압에 문제가 이게 만일에 칼륨이 되게 많다면 혈압에도 도움이 될 거야 아마. 다이어트는 왜 그러냐면 이게 고구마하고 마찬가지로 변이 엄청 잘 나오는 거야. 고구마에 20배인가 그 정도로 이게 섬유소가 많대. 씹어보니까 내가 씹어보니 섬유소 덩어리더라고 보니까. 좀 더 할까 그러면? 이거 그래 더 하자. 어차피 넣는 김에 많이 넣어. 마지막으로 고추. 고추만 또 나와요. 오 색깔도 빨간색을 좀 더 넣어야 되겠다. 아니야 빨간색 그만. 아니야. 빨간색이 요만큼이니까 덧보이는 거야. 그래? 요만큼만. 그거 써야 돼 이따가. 늘 먹던 거기 때문에 조금 달리 해 먹어도 돼. 맛있겠다. 뭐 봐. 아니 익혀야 되나? 됐어? 씹을 것도 없어 그냥 넘어가. 그치? 채를 쳐갖고 네 말이 맛있어? 맞네. 맛있어? 그러니까 먹어봐. 몸에 좋은 거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이거는. 이거 그냥 이것만 갖고 밥 비벼 먹어도 되겠어. 그래 많이 넣어도 돼. 먹어봐봐. 조금 뜨거워. 아니 이렇게 하니까 괜찮다. 음. 아우 훌륭해. 훌륭해. 아우 자기 역시.
역시 훌륭해. 감자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감자전은 좀 썰어요. 감자를 썰어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게 채를 쳐갖고 밀가루 넣어서 부치겠다는 얘기야? 아니면 으깨 갖고 갈아 갖고? 아 무슨 으깨 갖고 갈아 전 부친다는데 지금 그럼 뭐? 이게 조그맣게 썰어 가르게. 아, 갈게? 갈게. 음. 갈고 네. 그것도 자체는 감자 물이 많아. 물이 많은데? 그래서 그 물이 많으면 전이 잘 안 붙어져요. 부러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물을 빼야 돼. 그럼 수건에 싸서 짜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수건에 싸지 말고 그 정도 안 해도 여기다 놓으면 물이 빠져. 아깝잖아. 나 부으면 돼 그냥? 부어. 부어? 손으로 해서. 여기서 물기만 빠지면 이게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잘 빠지겠네. 잘 탁탁 치면. 살짝 치면 되고. 오야 거 이물을 다 어떻게 해? 아니 이물 이제 그만해. 자꾸 감자가 빠져. 그거 치지 말고. 됐어 이제 이게 너무 양이 작다 지금. 이제 여기다가 그릇. 요거 좀 여기다 넣고 그렇지. 여기다가 댔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 건 여기다가 요걸 채를 쳐서 넣으라는 얘기지. 채 사이즈는 조그맣게 아까같이. 아까 같이 작게. 아까 맨키로. 그리고 요거 저는 따로 붙일 거니까 거기 조금만 넣어. 자, 가자. 가볼까? 오 훌륭해. 안녕하십니까. 나으람원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우리 많이 먹는 음식 중에 그리고 항암 작용이 강한 마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세균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루트가 여러 군데 있죠. 구강을 통해서 장으로 들어가서 장에서 이제 장염 같은 것을 일으키죠. 또 한 루트는 구강이나 코를 통해서 우리 폐를 들어가서 폐력 뭐 이런 부분들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요로를 통해서 특히 이제 남성들보다는 요로 감염은 여성들이 이제 주로 이제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요관이 방광하고 사이에 길이 짧기 때문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올 수 있는 부분들이 피부입니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 피부는 웬만큼 해서는 세균이 잘 못 들어가는데 우리 피부가 어떤 상처가 났다든지 아니면 어떤 뽀드락지 같은 게 생겨 있을 경우에는 피부를 통해서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런 루트를 통해서 우리 세균 감염이 오고, 그 다음에 대개 이제 증상으로는 열이라든지 한기가 든다든지 가래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 이제 세균에 대해서 이제 감염을 미리 예방하는 게 좋잖아요. 내 몸의 면역력을 높여야죠. 그래서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이 시간에 하고자 하는 마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면역을 높여주는 그런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청결해야죠. 청결을 해서 세균들이 잘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음식 같은 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항균 음식이라 하죠. 우리가 세균에 대해서 세균을 없애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거든요. 마늘이 제 1번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매실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계피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음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작용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이제 안 되는 경우 같으면은 뭐 이제 항생제를 투여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피부에 오는 경우 같으면 뭐 항생 연고제 같은 것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균 감염을 대해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우리 마늘에서 이렇게 톡 쏘는 맛,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공기나 아니면 빛이나 그다음에 수분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 알리나제라는 효소가 알린을 알리신으로 바꿔줍니다. 그래 노출이 잘 안 되면 아무리 마늘 안에 이렇게 알리신이 많이 있어도 활성화된 이 알리신 성분이 되지를 못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균 작용을 보려면 일단은 알리신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그냥 통째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으깨거나 우리 편마늘을 내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마늘은 이게 특히 이제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공기하고 노출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마늘은 또 익히면은 이게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라는 이런 성분들이 함량이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항산화 작용은 익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효능을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거는 이 마늘을 발효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흑마늘이라고 하죠. 이 흑마늘은 마늘을 발효시킨 거거든요. 이렇게 발효를 시키게 되면 알리신 성분도 훨씬 더 알리신보다 강한 그런 작용을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통으로 그냥 먹는 경우였거든요. 통으로 그냥 먹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런 알리신 효과는 많이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 있는 항혈전 효과라든지 면역이라든지 폴리페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는 약간의 효과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발효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늘을 생으로 먹으면 이게 아주 자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식도염이 아주 심해져서 잠을 못 잘 정도로 가슴에 통증이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위장장애라든지 어떤 마늘에 있는 그런 성분 때문에 소화장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마늘을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마늘을 꼭 먹어야 되는 경우 같으면은 이게 그 저자극성이 있는 상태로, 특히 이제 발효 흑마늘 같은 걸 만들어도 이렇게 알리신 성분은 많지만 독 쏘는 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먹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먹는 경우도 있고, 혈행성 질환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응고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늘을 먹었을 경우에 오히려 좀 더 출혈을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우리 음식에 여러 가지 마늘이 여러 가지 용도로 들어가죠. 특히 이제 으깨서 넣는 경우도 있고 통으로 넣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이제 김치 같은 거라든지 김장을 할 때 사용한 거, 그다음에 생선 조림을 할 때 이런 게 사용할 때는 이렇게 다진 마늘을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으깼을 때 나오는 알리신 성분들이 그대로 다 나오기 때문에 효과가 좋고, 특히 김치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도 촉진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로 면역력도 높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김치는 우리가 항암 음식이라 하잖아요. 여기에 마늘이 큰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삼계탕 같은 경우에 마늘을 보면 통마늘로 넣잖아요. 이럴 때는 크게 이게 알리신의 효과는 많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돼요. 그렇지만은 익혀서 들어갈 때는 폴리페놀이나 그다음에 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 혈행성 질환이나 심장이나 뭐 고혈압이나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좋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마늘만 생각을 하는데 이 마늘종도 효과는 제법 있어요. 마늘종이라는 게 우리 꽃대죠. 속 꽃대.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알리신 성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라든지, 그다음에 베타카로텐, 비타민 A, 그다음에 비타민 K. 또 마늘종에는 알리티아민이라는 것이 있어요. 비타민 B1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1 중에서 마늘에서 추출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 제품을 쓰거든요. 병원에서 약재로도 나옵니다. 프루설티아민이라고 해서 우리가 티아민은 B1인데 일반적으로 수용성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 B1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에너지 생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분들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이런 몇 가지 성분들이 같이 있어서 마늘 정도, 마늘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래서 많이 우리가 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마늘 이게 성분에 대해서 이 마늘이 어떤 성분이고 어떻게 마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알아봤고요.